영향력 있는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에 이어 세계 경제지의 양대 산맥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래 한국 방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이 1%로 세계 13위였던 것에 비해 2.8%로 약 3배가 늘어나며 세계 8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것이 한국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면 될수록 그에 따라 국가에 요구되는 것 역시 남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한 한국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무기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방산업계 호황일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월 2일 한국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을 소개했는데요. 한국 방산업계의 호황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무기 보충을 위해 한국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5년간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을 비교하며 소개를 이어나갔는데요. 2012년에서 2016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이 1%였던 것에 반해 2017년에서 2021년 동안 한국은 2.8%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에만 폴란드와 5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며 한국 방산 수출액은 이미 지난 수출액의 2배를 기록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의 케이스를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몬 파체코파르도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학 교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른 동맹국보다 무기를 더 빨리 인도해줄 수 있는 한국을 찾고 있다며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납기일을 더 빨리 맞출 수 있는 이유는 휴전 상태 대비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방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유럽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가격 경쟁력 역시 한 몫을 차지한다며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포함한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은 한국 방산 역량이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으로도 큰 성장을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세를 몰아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유럽 국가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이런 낭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거절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촉구에 나섰는데요. 한국은 현행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으로 인해 평화적 목적이 아닌 무기 수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비롯한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국내법 개정을 언급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에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튀르키예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개전 이전부터 양측과 친분을 잘 유지해온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세계 드론 시장을 압도하면서도 러시아와 척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 중인 두 나라 모두의 우호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모든 분야가 나라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네요.